고질적 눈질환 치료 처방편. 눈물 흘림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눈물 흘림증은 눈물이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흘러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품을 하다가 이제 눈물샘이 쥐어 짜지면서 눈물이 흐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연세가 들거나 또는 눈물의 자체에 과다 분비 또는 눈물이 나가는 길이 막힘, 그 안근의 근육무용, 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눈물이 시도 때도 없이 자주 흐르는 증상이 있게 됩니다. 일단 눈물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이루어져서 지질층, 수성층, 점액층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에 기름이 코팅되어 있고, 그 코팅되어 있는 기름이 점액층이라는 걸로 인해서 밖으로 막 흘러내리지 않게끔 여기서 분비돼서 이쪽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입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건강한 눈물은 세 가지가 균형이 갖춰져 있는 것이 건강한 눈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성층, 물 성분의 마이보험샘, 여기서 분비되는 기름에 의해서 코팅돼서 눈을 각막과 결막을 촉촉하게 해주고, 외부적인 눈 균이나 바이러스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가 각막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겉에서 분비되는 눈물과 속 안에서 분비되는 안방수에 의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근데 눈물이 너무 안 나오거나 너무 지나치게 나오거나 그러면 각막에 손상이 갈 수가 있고, 또 결막에도 층혈이나 염증, 또 건성 결막염, 각결막염 이런 것도 잘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눈물이 하는 역할은 눈을 보호하는 역할, 노폐물이나 이런 외부적인 미세먼지 이런 걸로 촉촉하게 수성층에서 물기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물 속에는 약간의 단백질과 전해질이 있어서 눈에 영양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고요. 특히 혈관이 없는 각막 부위는 혈관에 의해서 산소와 영양급을 공급받을 수가 없으니까 눈물을 통해서 영양과 산소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공기가 탁하잖아요. 그런 걸 다 씻어내는 역할들을 눈물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나 균에 대한 또 항균 물질도 있어서 염증이나 감염을 방지하기도 하고요. 이제 눈물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일단은 과다하게 분비되는 원인서부터 설명드리면, 일단 눈이 너무 건조하고 이 안에가 바짝 마르게 되면 눈을 자극하게 돼야, 그러면 뇌에서 눈물이 부족하다고 인식해서 눈물을 왕창 많이 쏟아붓는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찬바람, 찬기운, 또 눈물이 지나친 건조, 그런 걸로 인한 또 어떤 이물질에 대한 자극, 피부가 눈썹이 자라면서 눈을 찌르는 경우도 눈물이 많이 흐르게 되고요. 또 외부적인 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눈이 항균 물질이 필요하고 보습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막염이나 각막염, 또 바이러스 질환이 있게 되면 눈물이 많이 흐르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기능이고요. 또 눈꺼풀의 기능장애, 우리가 눈이라는 것은 여기서 분비돼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눈을 깜빡임에 의해서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품을 크게 하게 되면 여기가 눈물샘이 쥐어 짜지면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눈꺼풀의 기능장애가 오는 질환들, 안면신경마비, 귀 뒤에서 나와서 눈과 입으로 가는 안면신경의 마비가 오게 되면 눈꺼풀의 기능장애가 오면서 눈물이 줄줄줄줄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눈물이 흐른다는 얘기는 질병과 균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씻어내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흘러내리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근무력증, 근무력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신경과 근육이 접합부가 있어요.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제 근육에서 그 아세트콜린이라는 접합부가 생기질 않게 되면 근육이 힘이 없어지면서 자꾸 처지게 됩니다. 근육이 힘이 없으면 눈물샘을 짜내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눈이 건조하게 되고, 눈이 건조하면 머리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도 왕창 많이 쏟아내는 그런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 눈물이 지나치게 많이 흐르는데 이게 안구건조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안구건조는 눈물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몸은 항상 부족하면 뇌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 탱크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력증, 근육에 힘이 없어지고 안구가 건조가 생기면 또 눈물 흘림증의 원인이 되고요. 근이상 긴장증은 뇌의 기저핵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근육이 지나치게 실룩실룩하거나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자꾸 감기는 증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구 건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감기니까 눈이 건조해지겠죠. 우리가 눈물이라는 것은 눈물샘을 눈을 1분에 20번 이상 깜짝하자 1초에 이렇게 20번 이상 깜짝깜짝 하면서 눈물이 자극돼야 되는데, 지나치게 독서를 하거나 어떤 일에 몰두하거나 핸드폰에 집중하거나 그러면 깜빡이는 횟수가 적으면 눈이 많이 건조해지게 됩니다. 근데 근육 이상 긴장증으로 눈꺼풀이 계속 처져 있으면 눈이 당연히 건조하면 또 눈물을 왕창 또 쏟아내는 증상이 될 수가 있고요. 노화로 인해서 안근이 무력해짐, 연세가 들면 근육이 힘이 없어지고 근육이 자꾸 처지고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 그래서 연세가 든 분들이 눈이 자꾸 감겨서 눈썹이 눈을 찌르니까 쌍꺼풀을 해서 눈썹이 찌르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쌍꺼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근이 힘이 없어져서 눈물이 적어지면 또 뇌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을 또 쏟아내는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눈꺼풀의 기능 이상으로 생기는 거고요. 아까 안구 건조나 찬바람, 찬기온으로 인한 자극으로 인해서 눈물이 쏟아지는 경우, 그다음에 눈꺼풀이 무력하거나 또 너무 이상 긴장하거나 또는 안면신경마비로 안근이 재마비가 되거나, 또 이제 복시나 사시 같은 이제 동안신경마비나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마비로 이제 복시나 이런 것이 있을 때도, 근육이 마비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눈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펌프의 이상, 여기 눈물 펌프에서 지나치게 많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과다 분비, 여기가 지나치게 나오고 여기 나가는 길이 막혀버리면 눈물은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쭉 따라서 이 안쪽에 통해서 코로 해서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일정해야 되거든요. 눈물의 분비는 우리가 5분에 한 방울, 1분에 1마이크로라고 그러니까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5분에 한 방울, 우리가 눈물 한 방울 같이 5분에 한 방울 정도가 눈물샘에서 분비가 돼서 코, 입, 그래서 들어온 것만큼 5분에 한 방울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나와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나와도 안 되고, 그래서 나온 것만큼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요. 또 눈물의 세 가지 성분, 지질층, 수성층, 점액층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 균형이 깨지게 되면 눈물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말범샘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위 아래 20개씩 있는데, 그 지방을 짜주는 말범샘이 맥히게 되면 눈물에 기름기가 없게 되면, 물만 있게 되면 코팅이 안 되죠. 코팅이 안 되면 윤활 작용을 못하게 되고, 윤활 작용을 못하게 되면 눈에 이렇게 건조감, 이물감, 찌르는 느낌, 열감, 자극감,
또 그게 심하면 염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구성 세 가지 성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 균형이 깨지면 병이 발생되고 안구건조와 눈물 흘림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 세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되고 눈물이 분비되는 양과 나가는 양이 균형이 맞아야 되고 또 눈꺼풀에 기능 이상이 없어야 되고 그 네 번째가 눈물길에 폐쇄가 없어야 돼요. 폐쇄는 우리가 이제 눈이라고 해서 눈만 보는 게 아니라 비염이나 충농증이나 왜냐하면 눈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코로 해서 입으로 나가야 되는데 코가 부어 있거나 코에 염증이 있거나 또는 알러지 비염이나 충농증으로 항상 코뼈가 휘거나 코 안이 부어 있거나 염증으로 이 안에가 가득 차 있으면 당연히 눈물이 이렇게 여기서 나가질 못하고 여기에 고이는 현상들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 눈곱이 끼고 눈이 가렵고 여기 아프고 항상 눈물이 여기서 촉촉하게 보이고 밖으로 흐르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알러지 비염이나 충농증이나 또 코뼈 자체가 휘거나 코에 외상이 있거나 그런 경우도 눈물길에 흐름에 장애가 와서 눈물이 흐르는 밖으로 흘림증의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결막염이나 각막염이나 알러지성 결막염, 눈 자체의 염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눈물 흘림의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약물, 우리가 먹고 있는 약이 또 눈물 흘림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전신질환, 당뇨나 루마티스 이런 전신질환도 눈물 흘림증의 원인이 되고요. 또 갱년기 호르몬 부족 이런 것도 눈물 흘림증의 원인이 됩니다. 또 눈물샘의 염증, 종양, 눈꺼풀의 외형적 변화 이런 것도 원인이 되고요. 아까 얘기한 충농증, 비염도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눈물 흘림증은 가장 큰 원인은 노화죠. 연세든 분들이 이제 노화로 많이 젊은 사람보다는 다 연세든 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오는데 가장 큰 원인은 나이가 먹는다는 얘기는 몸이 말라가는 증상이에요. 입도 마르고 코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몸 자체의 진액이 말라가는 증상인데 당연히 눈도 건조하겠죠. 눈이 건조하면 뇌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을 팍팍 쏟아내는 증상도 생기게 되고요. 배출량이 많아지게 되고 또 연세가 들면 당연히 눈물길이 좁아지게 됩니다. 찌꺼기도 많아지게 되고 고지혈증이 나고 콜레스테롤 이런 것이 있게 되면 당연히 피지선이 막히면서 지질, 와이범섬에서 분비되는 지방의 양도 적어지고 또 지방의 질도 떨어지고 우리가 맑고 고운 지방이 분비되어야 되는데 탁하고 지저분한 지방 또는 많이 맥혀 있어서 피지 자체가 건강한 지방 자체가 잘 나오지 못하면 물을 맑은 기름이 코팅하지 못하고 지저분한 기름이 코팅하거나 또 코팅하는 지질의 양이 너무 적으면 눈물의 이 질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러면 눈이 충분하게 적시지를 못하고 또 눈물을 지나치게 많이 흘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안구건조라고 해서 인공 눈물만을 써서 물만 보충한다고 해서 안구건조가 해소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눈물의 세 가지 성분에서 가장 부족하기 쉬운 것이 물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지질, 이 말범섬, 눈꺼풀 여기 20개, 여기 20개 말범섬에서 분비되는 지방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꾸 맥혀가고 그 지방이 건강하기 위해서 위아래 눈꺼풀 마사지를 자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따뜻한 찜질을 해서 지방에 여기 달라붙지 않게 피지선이 지방에 막지 않게 따뜻한 찜질을 아침 저녁으로 자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찜질할 때는 습기를 보충시키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으니까 단순한 온찜질보다는 습기가 있는 온찜질 그런 것들을
따뜻한 물에 좀 담갔다가 찜질해 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눈물 흘림증은 이렇게 약물에 의한 거, 노화로 인한 거, 또 코 자체 이상으로 비염, 축농증 이런 거로 인한 거, 또 전신질환, 당뇨나 루마티스로 인한 거, 가장 큰 노화로 인한 거, 연세가 들어가면서 안근이 힘이 떨어지고 눈물 분비량도 떨어지고 또 분비되는 지방 지질의 질도 떨어지고 또 그런 걸로 눈물 흘림증의 원인이 됩니다. 눈물이 맥히게 되면 당연히 눈물길이 맥히고 눈물길이 폐쇄되고 비루관이 폐쇄되고 여기가 폐쇄되고 눈꺼풀 기능 이상, 근무력증, 기긴장증, 노화, 또 안면신경마비, 갑상선 항진증. 갑상선 항진증도 눈물 폐쇄, 눈물 배출 장애 원인이 되는데 갑상선 항진증에 되면 자가면역 질환으로 눈 안에 있는 안근이 비대가 되고 지방이 많아지고 눈꺼풀이 부어오르게 되고 눈꺼풀이 부어오르게 되니까 당연히 눈물이 많이 건조하면 또 눈물이 많이 흐르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항진증, 안면신경마비, 근무력증, 근이상 긴장증, 노화, 축농증, 비염, 먹고 있는 약, 그다음에 당뇨나 루마티스. 가장 큰 원인은 노화, 연세가 들어가면서 눈물길이 자꾸 좁아지고 맥히고 눈물의 양도 적게 되고 그래서 눈물이 확 머리에서 많이 쏟아내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이제 불편한 증상은 눈물이 많아지면 눈가가 짓무르는 거죠. 눈곱이 자꾸 끼고 짓무르고 또 눈물이 여기 고여 있다 보니까 끈적한 눈물이 고여 있다는 말을 하는데 많이 고여 있다 보니까 세균이 번식하고 그러면 피부염이나 결막염 또 눈물 주위의 염증 이런 것이 만성 안질환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눈물이 눈을 가려서 잘 안 보이게 되고 또 눈에 이물감, 눈물이 충분한데도 항상 눈이 좀 충혈돼 있고 이물감이 있고 찌르는 느낌이 있게 됩니다. 치료는 외부적인 자극, 또 찬바람, 또 추운보다 눈물이 심하고 찬바람에 자극에 대해서 눈물이 많이 흘린다. 찬바람만 쐬면 눈물이 흘린다. 그런 경우는 지루보건산이라는 처방을 쓰고요. 염증, 결막염, 눈암염, 염증성으로 해서 눈 안에 눈물이 흐른다 그러면 웅교산을 쓰고요. 노화나 안근무력으로 이제 눈물이 흐르면 사물오자탕에 보강산 같이 쓰고요. 눈물샘이 맥힌다.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눈물샘이 맥혔을 때 뚫어주거나 바늘 넣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한방에서 눈물샘이 맥혔을 때 석결명산의 안과통저탕이라는 걸 처방했습니다. 축농증 비염이나 코 자체 이상으로 눈물길이 맥혀서 올 때는 비염 증상이 같이 있다 그럴 때는 통교탕, 여기 구멍을 뚫어주는 통교탕에 안과통저탕을 같이 가감해서 처방하면 많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눈물 흘림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